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 상황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까지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의 핵심이 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부터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가장 낮은 층으로 드론이나 단거리 로켓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매직 원드는 중거리 위협을 처리하는 두 번째 층이고 에로우는 가장 중요한 층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에로우 시스템은 대기권 밖,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시속 2만 km, 그러니까 초당 5,000m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속도에서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아직 우주에 있을 때 속도가 최고로 빠르지 않을 때 요격하는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에로우 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다고 해요. 한 발에 200만, 400만 달러, 한화로 약 25억, 50억 원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워낙 비싸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이란이 약 340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발의 순항미사일, 드론을 발사했다고 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측은 약 80에서 90%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요. 이란이 정확한 발사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도 20% 정도가 방어를 뚫고 들어왔다면 약 200발 정도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좁아서 미사일이 조금만 빗나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피신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 F-35와 F-22 같은 최신 전투기를 포함해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어요. 이 전투기들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종이죠. 일부에서는 이란의 깊은 지하시설을 공격하려면 특수한 폭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그런 항공기가 배치되었다는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공중급유기 30대 가까이를 추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F-35나 F-22 같은 전투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약 2,000km 이상을 날아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려면 연료가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해주는 공중급유기가 필수적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공중급유기를 보냈다는 건 아마도 대규모 공중작전이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거예요.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란과 관련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극비정보인데 어떻게 언론에 새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라면 기밀 유출이고 가짜라면 잘못된 보도겠죠. 하지만 미국이 중동으로 항공모함까지 이동시켰다는 걸 보면 단순히 훈련이나 보여주기용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뭘 노리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에로우 미사일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면 이스라엘은 방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란은 최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면적이 작아서 미사일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죠. 한편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의 공군 지휘관들, 심지어 총참모장 2명을 일주일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란이 방심한 걸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은 이란의 군사작전 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8일에는 단 한 발의 미사일만 발사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이란이 미사일을 다 써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전략일까요? 만약 이란이 갑자기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공격이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배치되기 전에 이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주민들의 상황도 잠깐 살펴볼게요. 전쟁 중에도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비를 들어 주인 없이 길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집이 파괴되어 애완동물과 함께 노숙자가 됐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두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